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진실을 마주하며 30년 동안 참아온 피눈물을 닦아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믿고 모셨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제 남편을 죽이고 차가운 냉동고에 보관해왔다면 그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숙이고 올해로 68이 되었습니다. 30년 전 성실한 교사였던 제 남편 이진호는 어느 날 갑자기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당시 시어머니 최복순 여사는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도망갔다며 저를 동네방네 죄인으로 만들었지요.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남편 대신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홀로 아들 민수를 키워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한복판에 놓인 낡은 대형 냉동고를 당신의 목숨보다 아끼셨습니다. 치매기가 오기 전부터 그 냉동고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셨고 자물쇠까지 채워 직접 관리하셨지요. 저는 그저 노인네의 유별난 고집이려니 생각하며 매일같이 정성으로 수발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버리고 간 아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아버지가 없어서 기가 죽을까봐 아들 민수에게는 늘 웃는 얼굴만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아흔을 바라보던 시어머니의 기력이 급격히 쇠해지며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집안은 적막해졌고 저는 시어머니가 없는 틈을 타 집안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거실 구석에서 윙윙대며 소음을 내뿜는 그 냉동고와 마주하게 되었지요. 시어머니는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그 냉동고 열쇠를 손에 꼭 쥐고 놓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무엇이 들어있기에 이토록 집착하셨을까요? 비싼 소고기나 굴비라도 숨겨두신 걸까요? 저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서랍장을 뒤져 예비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열고 육중한 뚜껑을 들어올린 순간 제 코끝을 찌른 것은 비릿한 냉기와 함께 밀려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취였습니다. 안개처럼 뿜어져 나오는 흰성의 사이로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을 때 저는 비명을 지를 힘조차 잃고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30년 전 사라졌던 제 남편 이진호가 실종 당시 입었던 양복 차림 그대로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마치 어제 잠든 사람처럼 선명했습니다. 아니, 세월이 멈춘 듯 차갑게 식어버린 미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바람나 도망갔다며 저를 평생 구박하셨는데 사실은 아들을 죽여 이 차가운 기계 속에 가두어 두었던 것입니다. 30년 세월 동안 저는 남편의 시체 위에서 밥을 차리고 시어머니의 발을 닦아주며 살았던 셈입니다. 남편의 얼어붙은 손끝을 만져보려다 저는 차마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 차가운 감촉이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만 같았거든요. 제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을 죽이고도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종처럼 부려먹은 시어머니의 잔인함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목 주위에는 선명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도대체 왜 아들을 죽여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저를 속이며 태연하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요? 거실을 가득 채운 냉동고의 소음이 마치 시어머니의 음흉한 웃음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제 결심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나를 기만하고 내 삶을 짓밟은 그 노인과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을 시댁 식구들에게 제가 겪은 고통의 만배를 돌려줄 것입니다. 이제 박영숙의 진짜 삶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복수의 서막을 여러분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차갑게 얼어붙은 남편의 손을 잡는 순간 제 영혼은 이미 지옥의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슬퍼할 겨를도 없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를 기만하고 아들을 죽여 냉동고에 쳐넣은 채 며느리인 나를 식모처럼 부려먹은 그 노인네의 실체를 세상에 낱낱이 밝혀야 하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양복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천 조각 사이로 바스락거리는 종이 뭉치가 잡혔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남편이 실종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일기장과 시어머니가 작성한 가계부였습니다. 남편의 일기장에는 시어머니의 광기 어린 집착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아내와 다정하게 있는 꼴을 못 보신다. 내 방 문을 예고 없이 열고 들어오는 것은 일상이고 이제는 영숙이를 내쫓아야 내가 살 수 있다는 헛소리까지 하신다. 남편은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비정상적인 소유욕과 아내에 대한 미안함 사이에서 남편은 매일 밤 술로 밤을 지새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시어머니가 쓴 가계부 뒤쪽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저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 나를 버리려 한다. 내 아들을 뺏기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거두는 게 낫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노인은 아들이 저와 함께 분가하려 하자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남편을 잠재운 뒤 목을 졸랐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시신을 냉동고에 숨기고 저에게는 바람나서 도망갔다는 파렴치한 거짓말을 30년 동안이나 해온 것이지요. 저는 냉동고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 명의로 된 여러 개의 통장과 땅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를 키우느라 제가 파출부 일을 하며 갖다 바친 돈, 남편의 실종 보험금, 그리고 저 몰래 빼돌린 남편의 교사 퇴직금까지 전부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시어머니는 뒤에서 호의호식하며 친척들에게 생색을 냈고 저는 아들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머리카락까지 팔아가며 버텼습니다. 어머니, 아니 최복순 씨, 당신이 지키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 하나씩 무너뜨려 줄게요. 저는 일단 남편의 시신을 다시 정갈하게 덮어두고 냉동고를 잠갔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면 시어머니는 치매를 핑계로 처벌을 피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돈 몇 푼에 입을 닫았던 시동생들과 고모들도 모두 한패였습니다. 저는 아들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가 할머니의 냉동고 안에서 아버지의 사체를 마주했을 때 그 아이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던 시퍼런 분노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치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호사를 만나 유언장을 확인하고 시댁 식구들이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받아간 돈의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체에서 나온 결정적인 증거물들을 하나하나 복사하고 녹취했습니다. 제 심장은 분노로 터질 것 같았지만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장 아끼는 돈과 명예를 빼앗아 지옥으로 떨어뜨려야 했습니다. 병원에 누워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잠시 정신이 돌아온 노인의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노인의 귓가에 대고 아주 낮고 조용하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냉동고 문이 열렸더라고요. 진호 씨가 너무 추워 보여서 제가 꺼내주려고요.
이제 어머니가 들어가실 차례예요. 노인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박수 측정기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내 남편을 얼음 속에 가두고 내 청춘을 짓밟은 대가는 당신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할 테니까요. 영수가, 너 아직도 그 냉동고 안 열어봤니? 참 너도 미련하다, 미련해. 병원에서 돌아온 제 귀에 시누이와 시동생들이 거실에서 나누는 잡담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경을 헤매자마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집 안으로 들이닥쳐 안방을 뒤지고 있었지요. 30년 전 남편이 사라졌을 때 저를 향해 침을 뱉으며 바람난 남편 잡아오라고 윽박지르던 사람들이 바로 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함 그 자체였습니다. 시누이는 시어머니의 패물함을 뒤지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언니, 엄마가 저 냉동고에 오빠 넣어둔 거 알면 영숙이가 기절하겠지? 그래도 덕분에 우리가 그동안 엄마한테 용돈 넉넉히 받았었잖아. 시동생 놈은 한술 더 떠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형수가 눈치가 없어서 다행이지. 만약 그때 경찰 불렀으면 우리 집안 망신은 물론이고 엄마 재산 다 몰수당했을 거야. 형수 저 여자는 평생 우리 집 식모로 살 팔자인가 봐.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시어머니의 단독 범행인 줄 알았는데 시댁 식구들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남편의 시신을 담보로 시어머니를 협박하며 돈을 뜯어냈고 진실을 은폐하는 대가로 저를 노예처럼 부려먹는 것을 묵인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파출부 일을 하며 번 돈으로 그들의 자식들 뒷바라지를 할 때 그들은 뒤에서 저를 비웃으며 남편의 사체 위에서 잔치를 벌였던 셈입니다. 모두 알고 계셨군요. 나만 모르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저는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당황하며 폐물을 숨기던 그들의 눈동자가 비겁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시누이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남의 집 안방에 허락도 없이 들어오는 거야? 너희 남편이 도망간 게 우리 탓이니? 그만큼 모시고 살게 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들은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깊은 구멍을 냈습니다. 30년 동안 이들을 가족이라 믿고 정성을 다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가여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진실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가늠하려는 듯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입을 뻥긋하기라도 하면 아들 민수의 앞길을 막아버리겠다고 살인자의 자식으로 낙인 찍히게 만들겠다며 오히려 저를 압박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쩌면 저렇게 모질고 잔인할 수 있을까요? 남편의 영혼이 이 방안을 떠돌며 울고 있을 것만 같아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멸적인 언사와 비웃음을 하나도 빠짐없이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그들이 탐욕스럽게 챙기려던 시어머니의 유산과 가문의 명예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곧 알게 해줄 것입니다. 30년의 배신은 말로 갚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 안에 따뜻한 영숙이는 죽었습니다. 남은 것은 남편의 원한을 갚고 제 삶을 되찾기 위한 서늘한 복수의 화신뿐입니다. 그래요, 고마운 줄 알아야죠. 당신들이 나에게 준 이 끔찍한 30년을 어떻게 돌려줘야 할지 이제야 확실히 알겠네요. 저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안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냉동고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이제는 슬픈 곡소리가 아니라 저들을 파멸로 이끌
서곡처럼 들려왔습니다. 복수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 더러운 손 당장 치우지 못해요? 이 집안에 당신들이 가져갈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비보가 전해지자마자 장례식장은 추모의 공간이 아닌 유산을 둘러싼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시누이와 시동생들은 슬퍼하기는커녕 영정사진 앞에서 서로 더 많은 몫을 챙기겠다며 아귀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3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바친 고열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재산분할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조용히 지켜보며 남편의 유품인 낡은 일기장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때 시동생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수, 정신 차려. 엄마가 남긴 강남 빌딩이랑 땅, 그거 원래 우리 집안 거야. 형수 같은 외인이 탐낼 물건이 아니라고. 그 파렴치한 말에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을 죽인 살인자의 자식들이라는 오명을 덮어씌우고 저를 노예처럼 부려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 아들의 목까지 빼앗으려 드는 그들의 탐욕에 제 인내심은 바닥이 났습니다. 누가 누구 보고 외인이라는 거야? 당신들이 30년 동안 그 냉동고 속 진실을 담보로 어머니를 협박해서 뜯어간 돈이 얼마인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제 서늘한 목소리에 장례식장의 소음이 순식간에 잦아들었습니다. 당황한 시누이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냉동고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녹취록과 시어머니의 비밀일기 사본을 꺼내 바닥에 뿌렸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이 진실을 은폐하는 대가로 시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했던 파렴치한 대화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서로를 탓하며 멱살을 잡고 싸우기 시작했고 조문객들은 수군거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30년 동안 견고하게 쌓아 올린 가문의 명예라는 허울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파행의 현장이었지요. 저는 그 난장판 속에서 당당히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를 미친 여자 취급하며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제 곁에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아들 민수와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숨겨온 그 차가운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갈 시간입니다. 법의 심판은 물론이고 평생 고개도 들지 못하게 만들어줄게요. 저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욕설은 이제 저에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심장은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줄 생각에 더욱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저들의 가식적인 가면을 찢어발기고 30년의 세월을 피눈물로 되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장례식장을 빠져나온 저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30년 동안 그 차가운 냉동고 속에 갇혀있던 제 남편 진호 씨를 이제는 따뜻한 세상으로 꺼내주어야 했으니까요. 경찰들과 함께 집으로 들이닥친 그 순간 저는 거실 한복판에서 기괴한 소음을 내며 돌아가던 그 대형 냉동고 앞에 섰습니다. 자물쇠를 끊어내고 뚜껑이 열리자 수사관들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할 만큼 참혹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물을 제출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일기장, 시댁 식구들이 진실을 묵인하며 돈을 뜯어낸 통장 내역, 그리고 남편의 주머니에서 나온 피 묻은 유서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건넸습니다.
이것이 제가 30년 동안 모신 괴물들의 정체입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복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잔인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시누이와 시동생들은 공범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엄마가 시킨 거다라며 추하게 서로를 탓하며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가 확보한 녹취록 속에는 그들이 남편의 죽음을 비웃던 목소리가 생생하게 살아있었지요. 더불어 저는 시어머니가 가로챘던 남편의 재산과 제가 30년 동안 착취당한 임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그들이 목숨처럼 아끼던 빌딩과 땅에는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가족의 죽음도 이용하던 그들에게 전 재산을 몰수당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시누이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영수가, 우리가 잘못했어. 민수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다오. 저는 그녀의 손을 가차없이 뿌리치며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수를 봐서라도 용서 못하지요. 당신들이 죽인 그 사람이 바로 민수 아버지니까요. 저는 이제 단 한 방울의 눈물도 저들을 위해 흘리지 않습니다. 제 아들 민수와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고 시댁 가문이 쌓아온 모든 명예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지역 신문과 방송에 이 충격적인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그들은 동네에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뒤집었었던 바람난 남편의 아내라는 오명은 이제 살인범을 도운 파렴치한 가족이라는 낙인이 되어 그들에게 되돌아갔습니다. 남편의 유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며 저는 마지막으로 그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비록 얼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손이었지만 이제야 제 진심이 전해지는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진호 씨, 조금만 기다려요. 이제 곧 당신을 따뜻한 곳으로 보내줄게요. 저의 결단은 단호했고 복수는 치밀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긴 어둠을 걷어내고 빛을 향해 걸어가는 일뿐입니다. 30년이라는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제 인생에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남편 이진호 씨는 차가운 냉동고가 아닌 양지 바른 수목원 아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 줌의 제가 되어 돌아온 남편을 마주하며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30년 동안 억눌려왔던 한과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의 유골함 옆에 그가 좋아하던 꽃 한 송이를 놓아주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진호 씨, 이제 그곳은 춥지 않지요? 나도 이제 당신을 보내줄게요. 시댁 식구들은 결국 사체유기 방조와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재산은 소송을 통해 제 아들 민수와 저에게 돌아왔고 가문이 명예라던 허울은 온 동네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남을 기만하고 짓밟으며 쌓아올린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팔고 시댁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가두었던 그 감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는 날, 제 발걸음은 솜사탕처럼 가벼웠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 민수와 함께 소박하지만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거실에서 들리는 가전제품의 작은 소음에도 깜짝 놀라곤 하지만 더 이상 그 소리가 무섭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식모도 아닌 박영숙이라는 제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평소 배우고 싶었던 그림도 배우고 아들과 여행도 다니며 잃어버린 30년을 하나씩 되찾아가는 중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마주한 진실은 너무나 참혹했지만 그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기에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냉동고를 열어볼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저는 평생 살인범의 발을 닦아주며 살았겠지요. 때로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죽음보다 두려울 때가 있지만 그 어둠을 뚫고 나가야만 비로소 눈부신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었거나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소중하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당신을 지켜줄 진실의 힘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제 제 인생의 시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이 평화를 저는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스토리를 듣고 조금이라도 용기를 얻으신 분이 계시다면 기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